어제 전주 도심 정전 사고에 한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전 원인을 몰라 1시간 넘게 허둥지둥하고 피해 규모도 축소했습니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품과 과자의 원료인 꽃새우의 가격이 폭락해 어민들이 불만입니다. 대량 구매해온 식품 대기업이 외국산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전주 시내 정전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고도 문제지만 이후 한전의 대처는 더 문제였습니다. 한전은 상황 판단을 잘못해 정전 피해를 키웠고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면서 출근길은 혼잡이 빚어졌고 상가에서는 냉장고와 냉방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2시간가량 지속된 정전에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손님들도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서자마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정전이 2시간가량 이어진 이유는 한전의 판단착오 때문이었습니다. 효자동 KT지사에서 정전으로 인해 비상발전기가 가동됐고 이 때문에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한전은 KT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잘못 알고 이곳을 조사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연기가 솟았는데 한전은 거꾸로 그 연기 때문에 정전이 났을 수 있다며 1시간 10분이나 허비한 겁니다. 1시간 10분 정도 이제 고장 복구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소방서에 저희가 별도로 연락해서 연락을 받았다고. 따로 공인신고로 연락이 온 게 없고. 한전은 피해 규모도 축소 발표했습니다. 전주 효자동의 이 아파트 역시 정전이 된 뒤 주민들은 한여름 더위에 냉장고도 선풍기도 돌리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선풍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더웠죠. 이제 이렇게 더워서 그냥 아무튼 찬물로 막 끼얹고서는 그냥 더워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는 한전이 발표한 정전 피해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전은 모두 425세대에서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했지만 취재진이 정전을 확인한 곳만 해도 효자동 인근 6개 아파트 800세대가 넘었습니다. 또 인근 중화산동 일부 상가와 한 종합병원에서도 5분가량 전기가 끊겼는데 한전은 5분 내외의 정전이라며 피해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긴 했죠, 당연히. 환자분들 모시고 있는 기관이 다행스럽죠. 사고 하루가 지나도록 정전 원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가 고압선에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파악도 안 된 데다가 마땅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습니다. 호사비 같은 거 해보고 바람 불면 돌아가는 물건 해보고 별의 거 다 해오는데 자체가 워낙 적응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환경이고 어떤 순시에는 거의 뭐 직원들은 3팀, 4팀씩 나눠서 매일 해요. 강원도 대형 산불 원인으로 한전의 변압기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정전 사고에는 한전의 무능과 대응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원전 4호기 경납 건물에서 폭 3.3m, 깊이 1.57m의 거대한 구멍이 발견됐다며 3, 4호기에 대한 재정비를 멈추고 당장 폐쇄하라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전북도당도 최고의 안전을 지향해야 하는 핵발전소 경납 건물에 잇따라 구멍이 발견되는 것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될 처지에 놓인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교육부 자문기구의 심의가 오늘 진행됐는데 상산고에 대한 결과 발표는 이르면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상산고의 운명을 가를 교육부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 등 3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종 심의했습니다. 지정위는 교육부 자문기구로 교육부 공무원과 교원, 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심의 결과가 미칠 파장을 의식한 듯 회의 장소와 시간, 지정위원 명단을 모두 비공개로 했습니다. 어떻게 표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공개고요. 네네. 지금 하여튼 모든 게 다 비공개예요, 지금. 지정위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상산고 평가가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적법한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타 시도보다 높은 문제, 사회적 배려자 비율에 대한 교육청의 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이 개최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정이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 내에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 등의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엄격하게. 한편 정운천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북 지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5%는 자사고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답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응답 35.7%보다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결국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인정했는데 최종 임용권자라도 승진 후보자 선정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부당 인사 개입 혐의를 최종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이 정당했다는 겁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닌 만큼 교육감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청렴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전북 교육을 완전히 그 청렴한 풍토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왔던 저에 대한 대가가 이것이구나.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년간 4차례 근무 평정에서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감 권한을 넘어선 것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측근 승진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를 검찰과 법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도덕적인 진보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온 김 교육감이 인사 문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를 둘러싼 사회적 평가도 논란과 파장을 낳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꽃새우 가격이 폭락해 어민들이 생계비조차 건지기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식품 대기업이 구매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수협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수협 앞에서 꽃새우가 들어있는 상자를 쌓아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한 조업을 중단하는 대신 수협에게 꽃새우 가격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4kg 기준 꽃새우 한 상자 가격은 3만 원 미만으로 한 달 새 10,000원 이상 빠졌습니다. 올 들어 식품 대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현지에 건조시설까지 갖추고 가공새우를 공급받으면서 군산 연안에서 잡은 꽃새우 납품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또한 군남마저 여의치 않아 지난해 절반 수준인 꽃새우 가격은 날로 하락세입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어민들이 수협을 찾아와서 어민들은 군산 수협이 유통망 붕괴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거기도 유통관계 신경 써서 어민들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시가를 받게끔. 군산 수협은 식품 대기업이 내세우는 경쟁 논리에 속수무책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납품권을 따와야만이 어떤 예산 집행이랄지 져가지고 공장도 짓고 어가 유지 편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어민들은 군산의 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산당국의 지원과 해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 특성에 맞춘 일자리 모델의 윤곽이 나왔는데 관건은 노사 합의가 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 군산형 일자리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을 깎아 대기업을 유치하는 개념이라면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상생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임금은 연 3,500만 원을 제시한 광주와 달리 사별 노사합의로 정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 등 투자업체 간 규모차를 고려한 겁니다. 기업 규모별로 평균 임금을 조사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또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휴일 근무를 수당이나 여가 시간으로 받는 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원하청 업체들의 상생을 위한 공동복지기금 운영과 협약 이후에 참여하는 기업들 역시 혜택을 받도록 협의하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노동이사제나 감사제 도입은 업계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무분규 협약도 제시돼 노동계와 사측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시 또 실무 협의를 거치고 오는 9월 정부 제출을 앞두고 군산형 일자리안이 노사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탄소 섬유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전라북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는 일본에서 소재를 수입하는 탄소 기업을 점검한 결과 1년 정도의 재고량을 확보했거나 미국, 독일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핵심 소재의 국산화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탄소 기업은 137곳으로 재작년 매출액은 4,90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새벽 2시부터 순창과 진안 장수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진안 주천에 최고 69.5mm의 비가 쏟아졌지만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7일까지 많게는 70mm의 비가 쏟아지겠다며 잦은 비에 따른 산사태와 축대 붕괴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뉴저지와 워싱턴주를 방문해 교류 협력 논의와 스마트팜 등 우수 사례를 배울 계획입니다. 또 올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찾아 폐영식에 참석해 차기 새만금 대회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재추진 움직임이 있는 새만금 카지노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개발청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을 도박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부하 직원에게 술값 계산을 떠넘기고 욕설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임실경찰서 A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A경정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강제적으로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의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청탁한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충북 음성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노래방에 접대부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달라며 청탁하고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에서 동아시아 유네스코 대표들이 정기 회의를 엽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사흘간 국립무형유산원과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중국과 태국 등 14개국 유네스코 대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의제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유네스코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를 개최지로 찾는 과정에서 전주가 선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